지금 현재 시점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출시 D-Day가 밝았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리플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투나스 측에서는요, 이제 한 발 앞서가지고 한 운용사가 8A 서류를 제출했다. 이게 곧 ETF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미국 증시에 뜬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전달을 남겼고, 정말로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전격 상장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ETF만 출시되면 XRP 가격 급등하는 거 아니냐, 드디어 리플이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뉴스는 XRP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호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흥분 이상의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면에 깔린 맥락과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ETF 이야기는 사실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닙니다. 작년 10월달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4년 10월 크립토 전문 운용사인 캐나리 캐피탈 측에서 조용히 미국 SEC에 XRP 현물 ETF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어요. 미국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고 소송까지 걸었었는데 XRP ETF가 승인되겠어? 뭐 이런 반응이었죠. 실제로 SEC는 그 이후에 신청 건건마다 결정을 미루는 지연 전술을 썼었고, 2024년 내내 그리고 2025년 들어서도 XRP ETF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꾼 건 딱 두 가지 흐름이었어요. 먼저 법원의 판단이었죠. 2023년 중반 미국 법원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고, 이 사건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적어도 거래소에서만큼은 일반인이 거래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들이 선으로 그어지다 보니까 ETF로 출시하는데 법적인 장애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 금융권의 가세입니다. 2023년 말부터 블랙록을 필두로 비트코인 ETF 승인 움직임이 본격화됐고요. 이참에 알트 ETF도 시도해보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100년 역사의 대형 운용사까지도 XRP 현물 ETF 준비에 뛰어들었고요. 이 크립토 업계의 꿈이 미국 월가의 관심사로서 격상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SEC 태도가 180도 바뀐 건 아니었어요. 202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SEC는 XRP ETF 신청을 두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운용사들이 지연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원래 신규 ETF 출시할 때 보통 SEC 승인을 기다리도록 신청서에 지연 조항을 넣는데, 캐너리 같은 여러 가지 몇몇 업체가 올해 가을에 그 지연 조항을 스스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20일 준다. 그 안에 SEC가 반대 안 하면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거죠. 이게 미국 SEC로서도 난처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근거를 내기도 애매하고 그냥 두자니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결국 SEC가 손을 놨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동 승인 조건이 충족되자마자 운용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XRP 현물 ETF 상장이 눈앞입니다.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ETF 출시 절차를 뜯어보죠. 앞서 말씀드린 폼 8A라는 서류는 ETF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최종 등록 신청서입니다. 캐나리 캐피탈 측에서 이 서류를 SEC에 제출했고요. 나스닥 거래소에서도 XRP ETF 종목을 올릴 채비를 마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ETF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마지막 단계가 끝난 셈인데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행정 절차는 모두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나스닥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란 얘기겠죠. 여러 개의 XRP ETF가 동시다발로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미 미국 예탁결제원 DTCC 시스템에 XRP ETF가 5종목이나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Z, 21셔즈의 TOXR, 비트와이즈의 XRP, 캐나리캐피탈의 XRPC, 코인시어즈의 XRPL까지도 이 쟁쟁한 이름들이 죄다 XRP ETF 출시를 준비 중에 있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ETF 하나 나오길 애타게 기다렸었는데, 이제 XRP ETF가 한꺼번에 줄줄이 대기하는 이런 그림들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XRP도 된다라는 컨센서스, 합의가 형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 기관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조짐들이 포착이 됐어요.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XRP 선물 거래는 올해 들어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됐습니다. 또 이미 해외에서는 XRP 관련 상품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고, 캐나다랑 유럽 증시에서는 XRP 연계 상장지수 증권이 일찌감치 상장되면서 투자금을 모으고 있었고요. 미국 내에서도 선물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수 XRP 펀드들이 속속 등장했죠. 미국의 테우크림사의 2배 레버리지 XRP ETF는 출시 한 해도 안 돼서 순자산이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 넘었습니다. 9월달에 출시된 렉스 오스프리사의 XRP ETF도 운영자산 1억 달러를 넘겼다라고 하고요. 이런 XRP를 담은 펀드를 사고 싶어하는 큰손 자금들이 이미 상당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제 현물 ETF 상장은 그 많은 돈이 공식적인 통로로서 XRP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은 이번 XRP ETF의 등장이 곧 정부가 XRP는 완전한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증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SEC는 여전히 XRP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없어요. 다만 요건을 갖춘 ETF 상품이니 특별한 이유 없이 막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투자 위험은 여전히 투자자 책임이고요. 가격 변동성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부터 있었던 XRP 관련 상장 상품들, 이번 현물 ETF는 다릅니다. 이 과거에 프로셰어스 측에서 내놓았던 XRP ETF들은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XRP 가격을 추종하는 구조였고요. 반면에 이번에 출시되는 것은 실제 XRP 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기반 ETF 상품입니다. 이 펀드가 진짜 XRP를 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점 같은 경우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현물 ETF는 신규 매수세가 곧장 XRP 실물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잠재적으로 봤을 때 가격과 유동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누가 이 변화로서 이득을 볼지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XRP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 측면입니다. XRP를 발행한 리플랩스는 이번 ETF 승인 분위기를 반길 수밖에 없겠죠. 오랜 소송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얻어낸 결실인데다가 이 자사가 보유한 막대한 XRP의 가치가 올라갈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리플사가 아직까지 비상장 기업이지만 재무적으로 XRP 토큰에 크게 의존을 해왔었고, 근데 XRP가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규제 리스크 할인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회사로서도 자산 가치가 안정되고 향후 IPO나 사업 확장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이 실제로 리플 경영진은 SEC 소송 종료 이후에 기업 공개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보인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산운용 업계입니다. XRP ETF를 출시하는 운용사들이 이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캐너리 캐피털처럼 비교적 신생 크립토 전문 운용사는 대형사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죠. 이 캐너리 측의 스티븐 맥클러그 CEO는 이전에도 미국 시장의 라이트코인과 헤드라 ETF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력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바탕으로서 이번에 XRP까지도 발빠르게 내놨다라는 거고,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코인시어즈 같은 거대 전통 운용사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바탕으로서 ETF 시장 자체를 키우면서 이 본인들의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물론 상품이 우후죽순 늘어나면 어떨까요? 나중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불가피하겠죠. 그렇다면 일단 시장이 열릴 때 가장 먼저 들어와서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산업들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번 움직임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산업과 거래소 인프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ETF가 실제 XRP를 보유하려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해줄 수탁 파트너가 필요한데요. 이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거래소들에게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이 된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CME가라거나 나스닥처럼 전통 금융 거래소들도 이런 암호화폐 상품을 상장하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습니다. 이 월가의 큰 손들과 크립토 업계 스타트업들, 인프라 기업들까지도 모두 다 XRP ETF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다만 한편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의 알트코인들까지도 ETF로 속속 나오면서 혹시 버블이 형성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 규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상품이 쏟아지면요, 나중에 시장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업계랑 당국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실전적인 인사이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작 XRP 가격은 이번 소식을 앞두고 생각만큼 요동치고 있지 않은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XRP 시세는 2.4달러 수준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는 한때 3.6달러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약 30% 하락해서 지금의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ETF라는 호지가 임박했다는데도 XRP가 비교적 조용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대 심리가 이미 선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거. 올해 들어가지고 XRP 가격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SEC 소송 승소 소식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작용을 했겠죠. 이런 재료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 녹아들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정작 출시 직전인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자, 이런 심리가 시장에 깔린 모습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사례를 봐도 2021년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가격이 정점 찍고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른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게 리플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에 무턱대고 달려들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탄 장전, 그리고 발사 대기 단계일 수가 있다는 거. ETF 출시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출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제 매수 자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당장 상장 첫날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요, 이 서서히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같은 큰 손들이 ETF를 통해서 XRP를 사들인다, 이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ETF가 나와도 별다른 자금 유입이 없다
없다면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한두 날 정도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벤트 이후의 추세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 저 같아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튈지 안 튈지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ETF 출시 이후에 한 달, 두 달간의 자금 흐름 데이터를 지켜볼 것 같아요. 정말로 기관 돈이 들어오는지, ETF로 얼마나 거래가 몰리는지 이런 신호들 확인하면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크립토 분석업체 센티먼트에 따르면은 최근에 일주일 동안 거대 투자자들이 이른바 고래들이 약 5억 6천만 달러치 XRP를 추가 매집했다라고 해요. ETF 승인 임박 소식과 발맞춰가지고 포지션을 확 늘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내부자든 똑똑한 큰손이든 뭔가 미리 알고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들이 영리하게 선취매를 했다면은 정작 출시 시점에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ETF 상장 직후의 며칠간은 오히려 조정이 올 위험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결국에 저는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ETF 승인이라는 이벤트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그 이후에 실제 기관 돈의 진입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XRP가 이미 올해 많이 오른 상태인 만큼 이 눈앞의 뉴스에 과민 반응하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커지는 큰 흐름 속에서 내 자산 배치를 조정을 해보는 거죠. 이번 ETF 출시는 결국에 암호자산이 진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XRP 현물 ETF가 실제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 대비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착된다? 이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곧 솔라나, 에이다 같은 여러가지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 ETF 대열에 합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한 단계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론 암호자산이 점점 전통 금융시장과 통합되어 간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제도권 자금 유입이 커지면서 시장이 성숙해질 희망을 주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암호화폐가 이제 주류 시장의 영향권에 더욱더 민감해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크립토가 더 이상 외딴 섬처럼 움직이지 않고요. 거시경제라거나 주식시장 흐름에 발맞춰서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이걸 XRP로만 놓고 보더라도 ETF 출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겁니다. ETF를 통해서 유입된 기관 자금이 XRP를 중장기 보유하면서 실제 네트워크 활용까지 늘려주게 된다면은 XRP의 위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기대만 높았다가 실망으로 돌아서면은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결국에 미래를 결정짓는 건 ETF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선택일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도 점점 커지는 이 암호화폐 투자 무대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고민해봐야겠어요. XRP ETF 출시가 암호자산이 기존 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거고,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드리자면요. 가격이 등락에 내 감정에 휘둘리면은 시장은 이미 내 마음을 지배한 상태입니다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손실이 아니라 감정의 흔들림이죠. 이 리플이 100원, 200원 오르고 내리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호흡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들썩이고 왜 또 떨어지나,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나 이러면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면은 그건 이미 매매 중독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사람의 심리를 시험하죠. 그래서 똑같은 가격 변동이라도 누군가는 침착하게 기다리는데 또 누군가는 조급하게 흔들립니다. 결국에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수익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고, 이 리플이 100원 오르든 200원 내리든 그 변동폭으로 당장 매매할 이유가 없다면은 굳이 그 등락에 내 하루의 기분을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시장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내 원칙과 계획을 점검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내가 괜히 들여다보다가 불안해지지 않았는지, 지금 이 감정이 진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 던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정리가 빨리 될 겁니다. 이 만약에 자꾸 오르고 내리는 게 신경 쓰이고 감정이 흔들리신다면은 그건 단순하게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몰빵되어 있구나, 대출을 했거나 비중 조절이 안 되어 있거나 당연히 작은 하락에도 마음이 유동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차라리 일부를 분할 익절해두고 조금은 현금화시켜서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단순한 수익 실현이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는 하나의 투자 심리 관리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큰 비중이 아니라 적당한 일부 비중은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 7일 적당한 단기 고점 구간의 익절 전략으로서 3,650원의 일부 비중 목표 타점으로 걸어놓고
걸어놓고 분할 익절을 통해서 심리적인 여유를 가져갔고요. 현금 비중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구간들이 중요한 거고 메인 비중 중에 일부 비중을 또 단기 고점에 걸어놓고 여유롭게 매일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적으로 다시 급락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한 단기 저점에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오늘 매수 안 해도 나중에 2주 3주가 시간이 지나가도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분할 익절을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 이것도 또한 투자 심리를 보다 여유롭고 그래도 얼마큼 매도해서 얼마큼 수익 봤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더 추가 매수할 거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만큼 수익 실현했으니까 또 다른 거 사야겠다. 이런 여유로운 심리를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이 결국에 시장은요.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는 게 내 계좌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면은 그건 시장이 나를 이기는 순간이겠죠. 이 가격의 등록보다 중요한 거는 내 평정심인 거고요. 결국에 오래 살아남는 거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